자, 근데 또 최근에 MZ세대, MZ세대는 또 이 이직을 할 때도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들과는 좀 다른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? MZ세대는 그냥 저 나가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나요?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안녕히 계세요. 뭐 계속 그 용어 자체가 계속 MZ 세대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, 맞아요. 예, 뭐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같은 인간이거든요. 맞아요. 저 꼰대 아니죠? 예. 갑자기 너무 의식하신 것 지금 같은데. MZ 가만히 세대들한테 의식하신 건데. 호소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MZ 세대는 잘못이 없고요. 그냥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세상이 이 그렇게 시스템, 돌아가고 있어요.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그렇죠. 돌아가고 있어요. 자꾸 왜 화내세요, 팀장님? 그들은 제가 사실 없는 거죠. 아마 다 취준생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다가 뭐 이력서를 올려놓거나 또는 내가 궁금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현직자랑도 연결해서 알 수가 있고요.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다 익명으로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플랫폼이 돈을 벌기 때문에. 그리고 어떤 플랫폼은 최근 아니지 몇 달 전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그 회사에서 공고를 올리면은 그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선택해서 내가 거기에 지원을 하면은 그 포상금을 줘요. 그 플랫폼에서. 그리고 회사한테는 그 플랫폼은 어떤 서치펌처럼 그 서치펌 비용처럼 이 사람이 합격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을 연봉의 일부를 보전을 받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원래 처음에 발달이 됐어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생겨서 이제 상장까지 하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직 플랫폼인 거예요. 네. 이직을 시켜주는. 사실은 이 방송을 보는 MZ 세대들은 예. 이미 본인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과거랑 뭐가 달라졌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라떼는 그렇죠. 아니, 라떼는 본인도 MZ 세대 아닌가요?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제 스스로 봤을 때 약간 꼰대 가깝고요. 규정은 뭐 80년대 초부터라고는 하지만 그 개인차가 또 있죠. 개인차가 있어서 MZ 성장 세대는 환경에 아니다.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. 예.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은 많이 했던 건 혈연, 지연, 학연 이 기본으로 이직은 깔고 갔어야 됐었고 맞아요. 누가 있는데 그렇네. 내가 네. 저기 사촌 동생이 누가 일 잘해. 그쵸.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였냐면 많이들 옛날 분들 많이 아시는 취업 뽀개기 뭐 이런 카페 같은 거 있어요. 취업 사이트들 사이트들. 거기에 올라오는 경력직 채용 정보, 이직 정보들 그다음에 뭐 현직자 댓글 다는 거 요런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헌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었는데 지금은 플랫폼도 너무 많고요. 그래서 뭐 그냥 신청하고 관심 있는 기업 얘기하면 줌으로 채팅하면서 현직 정보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이 뭐 이런 것도 너무 많고요. 그래서 MZ 세대들이 이직을 한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저 때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. 그때는 발품을 직접 팔아야 되고 연차까지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클릭 한 번에 이런 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잠깐 휴게실 가서 회사에 근무하다가도 하다가 회의실 가서 잠깐 하고 면접 보는 어플로 거죠. 하고 네. 면접도 면접도 그냥 잠깐 가서 보는 거죠. 잠깐 가서 이제 점심시간 이럴 때 그냥 네. 전화로 네. 그리고 갈수록 그 JD라고 하는데요. 이제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직무 기술서. 직무 기술서가 이제 회사별로도 그렇고 직무별로도 그렇고 갈수록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봤을 때 이 직무 기술서를 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해보고 싶어. 나 여지껏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. 그런 매력적인 직무 기술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또 지원자가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. 그래서 기업들도 그 직무 기술서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직도 연관돼서 자연스럽게 계속 어떤 뭐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직이 일어나고 있어요. 드러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네요. 야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직 시에 이 지원자도 중요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좀 신중하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회사는 어쨌든 그 직원을 스카우트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까? 일단은 지원서에 써 있는 내용이 팩트인지를 좀 체크를 많이 하죠. 그렇지. 얼마만큼 이게 데코레이션이 들어갔고 네네네.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과장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저희처럼 좀 조직 규모가 작은 데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하고 융화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렇죠. 그래서 레퍼 체크를 이전 회사에 전화해서 역시나 어떻게든 커넥션을 찾아내서 어땠나요? 이분 여기서 이런 일 할 때 어땠었니? 팀장 할 때 분위기 어땠니? 뭐 불화는 없었냐는 둥 단점은 뭐인 것 같냐? 장점은 뭐인 것 같냐? 뭐 이런 질문들을 레퍼 체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 보통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편입니까? 그래도 그 인간 잘 되라고 너무 잘하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까? 그게
그것도 좀 그게 너무 다른 게요. 좋게 얘기하는데 빨리 보내려고 좋게 얘기하는 경우는 아주 나쁜 경우 중에 하나가 있고요. 그런 경우도 있겠네. 대부분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뭐 제가 이게 그런 국적을 말씀드려 그렇긴 하지만은 외국 분들은 다 좀 적나라하게 팩트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안 좋은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. 잘 안 하려고 해요. 왜냐면 나 때문에 그 사람 피해 보는 게 싫거든요. 아무래도 그냥 그러니까 뭐 나쁜 얘기하든 좋은 얘기하든 뭐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으니까 이왕이면 네, 또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받으면은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있죠, 저도. 근데 그 사람 싫은데요, 뭐 이상한데요?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이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, 아주 뭉뚱그려서 잘 모르겠어요. 말하고. 그냥 뭐 잘 지냈던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그 약간 정도로. 그 정도로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뀌어가고 있어요, 점점. 좀 그래서 뭐 좀더 성과는 진짜 잘 내는데 사람들이랑 일은 못해. 혼자 일하는 일 시킬 거면 얘 데려가도 돼. 뭐 이런 피드백들. 자, 어쨌든 뭐 대체로 이제 직원을 데려오는 경우에 이제 어쨌든 좀 달콤한 사탕을 좀 건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일로 오세요,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하면은 이제 역시나 이제 이 달콤한 사탕은 연봉이겠죠? 연봉이 가장 표면적이죠. 사실은 연봉도 있고요. 이직할 때 이적료 느낌으로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. 그때만 딱 사인할 때만 주는. 네, 그것도 괜찮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잘 먹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에요.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십에 의해 넌 관리받고 있느냐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좀 많이 해요. 그러면 이제 특히나 MZ 세대들도 그렇고 제 또래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 되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뭔가 네네. 믿고 따를 리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움직이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전 아니면 일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그걸 해소시켜 줄 수 있다. 네가 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네. 만들어 줄 수 있다. 네. 그렇게 또 접근을 하시고.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 가서 새 제품 런칭하면서 예. 16년 차인 엔지니어분을 모셔왔을 때 사실 연봉이 말이 안 돼요. 경력도 말이 안 돼 우리 회사 오는 게.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어요. 그렇게 모시고 왔는데 얼마 전에 좀 싸웠죠. 다 하려면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. 왜 다 하세요? 왜 진짜 다 하는데도 다 아니, 하시면 그건 어떡해요? 아닌 것 같아서. 아니 왜 사무실에서 삼겹살 구워 드세요? 진짜 다 하라 그런다고 다 하시면 어떡해요? 여기 수영을 하시면 어떡해요? 패닉을 옥상에서 하시면 어떡해요? 아니, 일만 하시는데 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거죠 이제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. 다 나오긴 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네.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꼬셔야 되나 할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요, 인사팀 입장에서는. 그렇죠. 근데 그게 뭐 일부러 꼬신다고 해서 뭐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. 네. 면접 과정에서 그 해당 지원자분이랑 좀 많은 얘기를 합니다. 예,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대체. 그래서 최종 합격했을 경우 처우 네. 협의를 할 때 어떤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상사를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좋은 동료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무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거를 더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마다 니즈가 다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. 물론 연봉적인 거는 기본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근데 사실 지금 어쨌든 그 이직이라는 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쉬워지고 간편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즉흥적으로 뭔가 조금만 조건 좀 그래 근데 이 회사 언제까지 내가 이 회사 다니냐 해서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러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냥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너무 이런 많아요. 에피소드들이 좀 있나요? 낭패를 본? 네, 낭패를 본 게 에피소드가 아니라 되게 많아요.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향수병이죠. 항상 구간이 명관이다. 명관이다. 예.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왔는데 더해. 여기 오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낫어. 차라리 그건 정이었네. 예.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사실 뭐 사람이 이제 적응하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또 적응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 진짜 말대로 향수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.
또 익숙함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새로운 게 다 낯설고.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. 네, 그래서 이직할 때 이직이 마냥 다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런 분들 보면서. 일단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.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. 어. 아, 나 그 어떤 유명한 회사인 경우에는 내가 뭐 S사 다닐 땐 이랬는데, 뭐 L사 다닐 땐 내가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? 막 이러고 있는 거고. 그런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좀 비교하면 안 되는데. 네.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네. 분들에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회장님. 이직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시도해보는 건 사실은 돈이 드는 일은 아니거든요. 약간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진짜 되겠어 하고 했다가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직은 운과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직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도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서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똑똑똑. 네, 주저하지 말고 그냥 로또 안 될 거 당연히 알면서 사듯이 당연히 안 되리란 기대감으로 지원하기 버튼을 마구마구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뭐 여러 경험도 좀 해보고. 그럼요. 타석에도 좀 들어서 보고. 그렇죠. 운칠기삼을 조금 얘기해 주신. 운도 좀 중요하다. 네, 맞습니다. 자,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에게. 네. 저는 이직에 그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. 네. 내 직무의 목표를 중점에 뒀으면 좋겠어요. 커리어 골이라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, 그러니까 수년 뒤에 이 직무를 계속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냐. 그때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게 이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현재 회사에 계시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회사에서 부서로 옮기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직도 하나의 그런 선택지일 뿐이지 이직의 목적이 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이직보다는 본인의 그 직무적인 골을, 그 목표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또 뭐 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